흔히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친구도 있고 이성도 있고 요즘은 반려동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대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 하나 혹은 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등 그들이 한 집에서 혹은 사는 공간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사는 동물입니다. 가족도 하나의 집단입니다. 오늘날의 가족이란 것은 이른바 핵가족, 즉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 핵가족의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 기껏해야 200년 정도일 것입니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이른바 신석기 혁명, 농업의 시작입니다. 물론 구석기 시대 때도 모여서 살기는 했지만 그것은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는 군집이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위계 질서에 따라 모여서 사는 것은 아니죠.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된 집단 생활은 인력이나 가축의 힘 정도가 전부였던 노동력의 문제였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일시에 많은 양의 종자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수확을 하는 행사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 혹은 2번, 많은 곳은 서너 번도 합니다.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할 경우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는 유목민은 어땠냐고요? 유목민도 농경민의 농작물만큼 많은 수의 가축을 돌봐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무리의 유목민이 자신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축들을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듯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의 경우 유목민은 반드시 농경민의 주위 혹은 적어도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역사를 보면 서주의 서융, 한나라의 흉노, 그리고 오호 16국을 이루었던 오호가 모두 유목민들이죠. 돌궐이나 여진 모두 유목민들입니다. 원나라의 몽골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모두 중국 대륙의 북쪽이나 서쪽 등 그 부근에 거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기만 먹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식물만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항상 을의 위치입니다. 갑인 농경민이 가진 수확물인 식물을 먹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항상 교역을 먼저 원하는 것이 유목민 측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농경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농경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대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씨족이 되고 씨족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부족이 모여서 부족 국가가 되고, 그런데 가족의 형태라는 것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가족의 형태가 결정된 시기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핵가족 형태가 결정된 것은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으로 모여서 하나의 일을 하는 농업이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가족을 해체하여 농민들을 노동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농업은 하나의 일을 여러 사람이 하지만 공업은 다릅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업 구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시대가 산업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계를 돌릴 노동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을 노동자로 탈바꿈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족을 해체하여 그들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가족의 수장이 아니라 자본가의 말을 듣는 노동자로 만들 수 있죠.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그 과정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영국의 농민과 노동자의 비율은 19세기에 급격하게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확인됩니다. 21세기 현재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1인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정보화로 인해 산업의 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동집약 산업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다 넘어가고 선진국에 남은 것은 금융이나 관광 혹은 첨단 기술 분야의 제조업들 정도입니다. 이 산업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계화나 자동화로 인하여 노동자가 많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더 이상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공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미래의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무너지고 1인 가정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니,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1인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혼자서 사는 것이 무슨 가정입니까? 요즘 이따금 등장하는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도 각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모여서 사는 집단 개념이지 전통적 가정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회적 가족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말이죠. 과거에는 가족에게 기댈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 가족이 의미가 없어지는 세계가 다가오니까 약자끼리 연합을 하는 것이죠.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국가는 없어지고 기업들이 그 역할을 대행하는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것은 감독의 상상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역할도 국가가 하고
이어서 회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집단만이 살아남는 것이 자본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가족에 대해 미래를 전망해 봅시다. 기능이 사라진 집단은 그 사회에 더 이상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자손은 누가 낳을까요? 아마도 계획된 방식에 의해 회사에서 탄생이 아니라 생산이 될 것입니다.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메말라 보이지만 여태껏 이 세상을 끌어온 것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위장된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디로 어떻게 향하는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